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통일 한국의 비전과 여성 평화 운동을 강의할 박찬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현재 한국통일교육학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통일교육학회는 교육학회 산하에 있는 그 단체입니다. 그리고 학교로는 우리 공주교대에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교대 아시죠? 교대는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거기서 도덕교육과 통일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통일한국, 이 통일한국이 큰 비전이죠. 거기서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돕겠습니다. 요새 그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평화가 소중한지 알겠죠?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또 사람들이 여성입니다. 여성과 평화,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운동,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를 보면 들어가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 그 다음에 DMZ 피스존을 중심으로 한 DMZ 피스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휴전선이죠. 휴전선 안에 있는 평화구역을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여성 통일운동에 강화하려는 방법을 찾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성 운동들이 상당히 그 통일운동에서도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통합방안. 제일 중요한 게 평화를 위해서는 통합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미래를 잘 설계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왜 우리는 통일을 말해야 하는가요? 통일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민족이나 우리나라가 원래는 하나였죠. 하나였는데 이게 갈라져 있어요. 갈라진 지가 벌써 1945년, 그 이전에는 일제강점기고 1945년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동안 갈라져 있죠. 이러한 갈라짐 속에는 전쟁도 있었고 갈등도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과 갈등을 좀 극복하는 방안으로 통일을 말해야 합니다. 통일이 아니면 평화를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는 왜 통일을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통일을 또 두려워하죠. 왜? 통일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또 변할까? 통일되면 우리의 삶은 어떤 식으로 안 좋아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통일은 제가 많이 연구해봤지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고 나니까 통일이 이루어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고 나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통일은 긴 남북 간의 대화와 타협과 활동들이 전개돼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분단의 삶이 우리의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의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많이 갈라져 있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많이 갈라져 있어요.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분단이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준다고 생각해서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또 보수적인 분은 북한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보수 진보 갈등, 한마디로 해서 남남 갈등이 우리 사회에는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은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있었는지 찾아보면은 남북 정상회담을 6차례나 했어요. 그래서 남북 정상이 6차례 만났어요. 그렇게 많이 만났다고는 할 수 없죠. 80년이 됐는데. 그런데 소환한 사이에 남북은 통일을 잇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남쪽에서도 통일 얘기를 하지만 점점 통일에 대한 세대적인 이해가 좀 줄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김정은이 그 정권이 통일보다는 자력갱생이라든지 자체적인 어떤 삶을 강화하는 이러한 노력들에 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체 방어, 또는 우리가 볼 때는 군사력 증강 이런 것도 꿈꾸고 있기 때문에 통일보다는
자기의 문제에 좀 많이 머물러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북한에 있어서 통일을 강화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구성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는 구성원들이 통일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남북 정상들이 이제 많이 모였는데 보면 처음에 만남은 이제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났죠. 아주 이때 대단했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에 교직을 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러나 한 번 만남으로 남북 관계가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죠. 그러다가 많은 또 냉각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북한은 또 북한 나름대로 핵 개발에 또 앞장서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2007년에 10월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이것도 이례적인 만남 이상은 의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자주 만났어요. 그러나 이 세 번의 만남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역사적인 의미는 있지만 필요적인 의미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만남이 내부적으로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내부적인 어떤 합의라든지 내부적인 효과를 가져야 되는데 대통령의 만남이나 국방위원장, 북한은 좀 다르죠. 북한의 국무위원장이죠. 국방위원장이 아니고 국무위원장이 이제 만난 거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뭐 독재국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의의를 많이 두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보수 진보 이 두 양측에 대한 어떤 설득이나 이해가 다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척 어려운 것 같아요. 남남 갈등이 이렇게 해결되는 과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 또 하나 뭐냐 하면 미국이 우리의 또 많은 부분에서 통일 문제라든지 한반도 문제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큰 문제인데 미국은 왜 관여를 하면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못할까? 이게 좀 안타까운 문제예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할 존재는 북한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러시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을 가장 힘든 나라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북한도 미국과의 힘의 대결을 하려고 자기에도 덩치에도 맞지 않는 엄청난 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그것을 핵무기라든지 미사일을 개발하는 노력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미국이 왜 북한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야 될까? 이건 참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참 미국 사람이 아닌 이상이지만 미국의 조야나 이런 데서는 미국과 이란 같은 나라는 좀 이렇게 좀 잘 지내도 될 것 같은데 안타까운데 하여간 19년 2월 28일 날 하노이에서 북미회담이 있었는데 미국이 자꾸 북한한테 핵무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요구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북한은 영변에 있는 핵시설만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은 더 많은 걸 요구하니까 결렬됐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 당시. 결렬을 하게 되면서 이제 냉각이 됐죠. 이러면서 북한의 김정은은 더더욱 무기라든지 대북 회담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걸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뭐 상당히 어려움이 이제 닥쳐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좀 분위기가 좋아서 판문점에서 이것도 세계 쇼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보면은 재밌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만났어요. 그것도 어떤 쇼 같은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만남이 좀 있으면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DMZ를 중심으로 해서 원래 DMZ에는 그 무기를 양쪽에다 무기를 두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 중화학 무기가 있고 그래요. 그런 무기를 이제 없애는 의미에서 남한의 군 장성과 북한의 또 장성이 모여가지고 그 후전선 내에 어떤 고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거를 이제 만들지 않기로 군사협정도 맺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많은 남북 간의 관계를 조성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후속 조치가 불발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평화를 지향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북미, 남북 정상 만남이라든지 통일 공감대 확산은 컸지만 이게 이제 잘 되지 않고 있어요. 한 국가가 그 후손들이나 이 아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는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미국이 왜 이렇게 북한을 근 70년 동안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럼 북한이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상황을 잘 조건화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미국 스스로도 이 안보 교육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북한을 너무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중국을 대신해서. 중국은 좋아하죠. 우리를 대변해줘. 우리야 싸워야 되는데 북한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미국의 힘이 더 분산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번에 5월에 이제 우리 새로 뽑힌 이제 대통령하고 미국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만나는데 우리 윤 대통령하고 이제 만날 건데, 거기서 그런 문제가 좀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냥 지나치게 북미 갈등이 좀 되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남북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로운 대통령이 힘위의 평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뭐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그걸 조율하면 남북 관계도 좋아지고 남남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정부가 나서서 문제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좀 극복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점점 어려운 게 남남 갈등이에요. 보면은 신문은 신문대로, 개인적인 학자는 학자대로 서로 지나치게 갈등 관계를 조성하려는 이런 여지가 많아요. 특히 대선이나 뭐 대선이 특히 그러죠. 대선 보면 신문들이 너무 그냥 보수 진보로 나누어서 너무 확대 해석하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문제만 터뜨려주는. 그러니까 참 우리의 그 언론 지형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론 지형을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북미, 남북, 남남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언론 매체가 될 수도 있어요. 언론 매체에 시급한 자율적인 또는 국민들이 그걸 잘 파악할 수 있어야지 거기에 부안해동하면 더더욱 갈등은 고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면 신문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노력도 있어야지 신문이나 요새는 뭐 개인 블로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거에 대해서 그냥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짜 뉴스들이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를 갈등을 더 고조시키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하고요. 종전선언도 마찬가지예요. 종전선언에 대해서 또 찬반이 아주 많죠. 심지어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한국계 국회의원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 두 분이 한 분은 민주당에 있는 한 분이고 한 분은 공화당에 있는 한 분인데 두 분 여성들이에요. 여성 국회의원들. 미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에 있는 여성 국회의원은 종전선언을 찬성하고 있고요. 공화당에 있는 여성 국회의원은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이 또 팀을 이루어가지고 각각 그 반대 팀을 이루어가지고 저거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종전선언도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휴전이잖아요. 휴전. 전쟁이 이제 안 이루어지는, 전쟁을 쉬고 있는, 종전은 전쟁을 끝내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로 해서 뭐 미군이 철수되고 뭐 여러 가지로 확대 해석하는데 그렇게 볼 만한 것들은 아닌데, 하여간 보수 정부가 되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누차 얘기했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이제 수면으로 가라앉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보수 정권이 또 어떻게 보면 더욱더 평화를 또 강화할 수도 있어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수 정권이 통일을 이루는 데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독일 같은 데 보면 콜 수상 같은 경우는 보수 정부였어요. 보수 정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진보 정부가 해왔던 걸 보수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어떤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좀 국익이 된다면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이것도 또 하나의 또
정치적인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뭐 잘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중국의 또 위상도 높아지지만 중국의 또 비호감도도 높아지는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거는 좀 이미지뿐만 아니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성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여성적인 접근은 왜 중요한가? 그것은 다양한 시도를 생각할 수 있고 여성적인 접근은 배려죠, 배려. 배려를 강화할 수 있다는. 갈등 관계에서도 여성들이 이제 용기와 노력을 해서 상당히 좋아졌던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91년쯤 되면 여성들이 남북 간의 교류를 형사시킨 일이 있어요. 91년에. 그러니까 뭐 일본의 어떤 성노예,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를 남북 여성들이 모여서 같이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이러한 진척도 있었고요. 세계 여성들과 함께 일본의 위안부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이런 방법을 찾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적 접근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남성들은 어떻게 보면 전투적인 자세가 좀 막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좀 보수 진보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여성적인 접근에서 보면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지향점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여성성을 강화하는 이런 노력도 중요합니다. 남북 갈등을 극복하는 이런 노력에서 화합적인 평화라든지 통일, 안보, 배려, 상호 이해를 구현하는 통일로의 진척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한 운동이 여성 통일 교육이고 여성 통일 운동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잘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남 갈등과 남북 갈등 해소를 위해서 평화 구축을 위한 통일 교육 이게 바로 여성 통일 교육입니다. 통일 운동도 있고요. 그래서 넓고 깊게 융합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수적인 측면에서 하는 통일교육과 통일운동도 진보적인 입장에 서는 사람들이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진보적인 통일교육, 통일운동에 대해서 보수적인 사람들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여성주의자들이 또 주장하는 통일교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보수, 진보, 중도가 우리 사회는 있죠. 이렇게 더 뭐 여성, 남성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다 일방적인 일정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으려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역할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여성 중요하죠. 그러니까 남북한에 지금 여성이 2분의 1씩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강도로 생각을 해야 되고 남성 위주의 갈등과 대립을 또 서로 그냥 스트롱 하잖아요. 남쪽에 김정은도 그렇고 지금 우리 새로 뽑힌 윤 대통령도 스트롱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잘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요소가 여성주의적인 이러한 입장이 아닐까. 뭐 진보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성주의 입장이 좀 더 공동체로 지향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을까. 그래서 여성주의적인 이런 시각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보수적인 사회일수록 여성주의 운동이라든지 여성을 통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한 통일의 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통일 준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통일 뭐 그냥 준비 없이 될 수 없어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준비를 우리가 여성이 좀 더 촘촘히 해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통일은 체제나 제도의 통합을 넘어서 사람의 통합이 필요하다. 사람의 통합이죠. 사람의 교류예요. 통일은. 그러니까 통일은 우리가 뭐 어떤 나라를 만들까, 어떤 체제로 갈까 이것은 먼 훗날의 일이고 사람의 통합이니까 사람이 오가는 게 통일이에요. 문익환 목사님이 1990년도에 북한을 가서 우리 이제 통일됐다. 사람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 통일된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3박 4일 동안 뭐 북한에 있는 학생이 남쪽에 있는데 어느 학교에 방문해서 살았다. 그게 통일이죠. 과정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지 뭐 체제나 제도 통합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 어떤 체제가 나은 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체제가 낫다고 얘기하지만 북한은 북한식의 체제가 낫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행복하게 잘 사느냐?
분명히 그 체제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자유를 찾아왔는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잘 적응을 못해요. 그런 거 보면 통일은 어떤 체제나 제도의 통합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사람 구실을 하고 살 수 있도록 이런 준비라는 게 하나의 통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통일을 뭐 국가적인 차원이나 뭐 제도적인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교류가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또 여성주의적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체제의 인식과 가치관, 문화가 결합된 통일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제, 의식이 많이 달라요. 가치관도 많이 다르고. 근데 비슷해졌다고 그래요. 보면은. 사랑의 불시착. 그 영화가 나오면서, 아니 그 드라마가 나오면서 북한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는데 그 내부적으로 보면 북한에 있는 사항들이 잘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거 쓰는 작가가 어떻게 보면 북한에 있는 그 뭐 소품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의 사고를 잘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북한 사람도 보면 그걸 아주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여성의 역할일 수도 있고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 것. 옛날에 이제 남북 간이 관계가 좋았을 때는 뭐 공동으로 드라마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한 2018년, 19년 때에는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가지고 그 북한에 있는 그 모란봉 악단인가요? 모란봉 악단이 오고 거기에서 뭐 지휘하는 사람이 뭐 있었는데 지휘하는 사람의 친구가 남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그 친구하고 이렇게 얼굴을 마주봤는데 서로 얼굴을 마주봤는데 그 북한 친구가 말도 안 하고 얼굴만 쭉 보고 갔다 그래요. 서로 아는 척도 안 하고. 근데 다 알면서 이거 보면 참 분단의 쓰라림이 있는 거죠. 남쪽에 있는 친구도 봤어도 그냥 못 본 척하면서 이렇게 보고 가고. 그러니까 둘이 아주 어렸을 때 같이 악기를 연주하고 아주 친하게 된 친구인데 한 친구는 남쪽으로 넘어왔고 한 친구는 북한에서 모란봉 악단의 악단장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비극이 참 여러 군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일정한 어떤 문화라든지 가치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북한에서 뭐 뜻하지 않게 어선이 이제 나왔는데 어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쪽에서 뭐 맛있는 걸 줬는데 먹지도 않고 빨리 보내달라. 그러니까 뭐 국경선에 아니까 해상에서는 잘못하면 내려오는 수가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인도적인 의미에서 그런 분들을 빨리 북한으로 보내주는 것. 그거는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양한 가치관 존중가 되고 상호 신뢰도 되고 욕구 분출 수습이 되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젠더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남북 사회가 사람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은 뭐 사람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있는데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사고로 그랬는지 북한으로 이제 가다가 북한에서 이제 뭐 그냥 죽음을 당한 그런 경우가 생기죠. 이런 것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국가가 나서서 좀 이렇게 좀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면제에서 보면은 조금 좀 아쉬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상호 신뢰. 특히 대국민 간의 어떤 신뢰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잘 설명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 불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보수적인 사람은 뭐 친북 정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보는 건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하려고 하고 왜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하겠어요? 가치관을 존중해주고 그래서 어떤 상호 신뢰를 얻기 위한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북한이 딸 주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납북된 피납된 공무원에 대한 가족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신뢰 있게 의미 있게 좀 이렇게 좀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어요. 그런 게 모여지니까 국가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이게 참 고쳐져야 할 것 같더라고요. 국가가 개인의 어떤 피해라든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납득할 만한 이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잘 설명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조그만 일로 인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게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위신도 어그러지고 그래서 참 이게
조심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젠더 관점으로 보면 상호주의적인 이런 입장에서 보면 좀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통일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권 존중 사회를 인권 참 중요합니다, 요새. 요새 아주 많이 나온 게 뭐 이대나 미대녀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인권하고 문제 있는 거예요. 인권이 존중되면 이대남도 환영하고 이대녀도 환영하고 그런 거예요. 20대 남자들이 상당히 지금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또 내가 하면 20대 남자들이 좀 화날지 모르지만 그렇게 또 뭐 20대 남자들이 뭐 차별을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직장에 취직할 때 보면 내가 직장에 있는 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남녀가 시험을 보면 남학생은 뽑을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필기 시험으로 붙는 사람이 없대. 커트라인에. 그 정도로 어떻게 뭐 공부량이 적어서 그런지 순위에 드는 사람들은 다 여성들이라 하더라고. 그래도 남성들이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회사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뽑아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간 사람들이 뭐 눈에 보이게 뭐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건 아니겠지만 회사나 이런 데서 보면 좀 어떤 그 뭐 제도적이지는 않지만 비제도적으로 그렇게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남들이 이제 20대 남자들이 그런 게 있는데 하여간 다 어떻게 보면 온정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온정주의는 비합리적이고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합리적이다 이런 것도 사실 뭐 서구의 사고방식이죠. 이것도 보면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아시아적 또 관점에서 보면 또 인권 존중도 다양한 각도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통일한국은 여성과 불우한 남성의 권익을 향상하는 필요가 있다. 여성뿐만 아니라 불우한 남성도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많이 불만이 많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권익도 노력해야 되고 체제나 제도 통합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남북에 흐르고 있는 가부장적 이게 제일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북한은 말로는 여성을 해방시켰어요. 여성을 해방시켰지만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가사 일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들이 이제 가사 일을 이제 덜 할 수 있는 이제 맞벌이 부부가 생겨서 남성들이 더 많은 또 희생을 하나.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 가부장적인 체제를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를 서서히 극복하고 이런 가부장 문화를 극복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극단적인 민족주의 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미기 전 여성들에 대한 신체적 배려 없는 노출 등이 통일운동에 거부되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에 대한 여성성, 그다음에 뭐 성인지 이런 게 아직도 우리는 많이 부족해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통일개혁의 여성 친화적 입장이 요청됩니다. 이제 동시에 평화운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성들을 이렇게 인식할 때 또는 여성의 통일교육을 인식할 때는 성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일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늘 평화, 통일의 긍정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희생도 하고 인내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그래야 평화, 통일의 긍정성이 보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 남북 간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남북 간에는 자기 짐작을 아주 100%를 믿고 상호적인 이러한 것들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남남 갈등도 보수는 이럴 거다. 진보들은 또 진보는 또 보수는 이럴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만 이렇게 확대하거나 그것만 옳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평화라는 이름으로 통일의 이름으로 긍정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 내가 주장하는 평화와 내가 주장하는 통일이 꼭 긍정적이지 아닐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그 기본적인 통일 지향이라든지 통일 시민을 육성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시민이 제일 중요해요. 시민. 통일 시민을 길러야 됩니다. 평화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분단, 우리가 분단된 이유가 뭡니까? 외국의 힘에 의해서 분단됐나요? 외부의 미국과 소련이 우리를 분단시켰나요? 뭐 그런 요인도 있지만 우리 내부가 분단된 거예요. 우리의 민족주의자들과 우리의 사회주의자들이 분단된 거죠. 그걸 막을 수 있었던 힘이 있던 사람이 김구 선생님이잖아. 근데 김구 선생님이 뜻하지 않게 반공청년, 반공군인한테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남북한의 통일을 지향할 사람들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할 세력들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으로 한 1년 있다가 전쟁이 났죠. 전쟁이 나는 경우가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 이 시민을 육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민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수 있는 시민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민들이 자꾸 늘어나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5년에 한 번 하고 총선도 하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시민보다는 융합적인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선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선거가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계속 극단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치인들을,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배제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할 일은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민주주의가 제일 발달한 미국에서도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있었죠.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시민들은 열광합니다. 자기의 어떤 문제점보다는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열광해요. 근데 이거 트럼프라는 이러한 인물, 그러니까 또 민주당에 있는 인물도 보면 그 상당히 극단적인 민주당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민주주의가 홍역을 앓고 있는데 그냥 이런 거 보면 참 시민이 이걸 얼개를 잡아야 되는데 이 시민이 누구냐? 바로 여성이에요, 여성. 여성들이 객관적인 눈을 갖고 이러한 통일 문제라든지 평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차별적인 문화, 가부장적 사회 문화라든지 가치관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정치 통일 의식을 제고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 보면 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그러면 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 뭐 대안은 뭐가 있느냐. 이때 이제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면서 그래, 우리는 너희들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돼. 그 의식이에요. 그냥.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면 어떤 때 보면은 대립적인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제고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행동. 그 행동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인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시민이에요, 시민. 그래서 통일의식이라든지 통일 문제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화적으로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통일의식 제고도 있고, 통일 전과 후에 한국 사회의 가부장성을 해체. 그러니까 통일 전에 쉽지 않아요. 가부장성 해체. 말이 그렇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이러한 거. 그래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해체 과정에 있으면 자각하고 가정적인 영성, 여성이 잘못했네요. 여성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고 여성적 가치, 소통, 관계 맺기, 화해 협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화해 협력을 잘해야 돼요. 사회적 협약도 추진해야 되고 통일과 남남 갈등을 해소하려고 해서 중재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남남 갈등이 참 어려운 문제예요. 해가 갈수록 이 갈등이 좀 고조되고 있어요. 이 갈등들이 고조된 갈등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 건가? 중재를 하거나 내부적으로 자기 스스로도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중재적인 여성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성성을 발휘해야 돼요. 여성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특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지도자들이 통합과 어떤 단결을 요구해야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자기가 통치를 할 때 아니면은 수행할 때 통합 말을 해야 돼요. 선거철에는 막 신나게 갈등을 조장했더라도 선거 끝나면 통합을 얘기해야 돼요. 그런 대통령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어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 또 하나는 여성 관련 통일 담론을 지향한다. 여성들이 주장하는 통일 담론 중에 제일 또 관심 있는 게 민족 문제보다는 역사, 특수성, 민족 중시. 요 민족도 많이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여성 트렌드하고는 좀 달라요. 남성들이나 이런 사람 많이 얘기하고 가치, 평화, 보편성, 세계 중시. 요런 얘기는 많이 하죠. 그렇다고 민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여성 관련해서도. 그래서 보면
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이런 데도 보면 뭐 민족 문제, 여성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가치도 평화, 보편성, 세계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앞으로의 어떤 그 보편성, 특수성, 요걸 잘 조화를 맺어야 돼. 남북 관계라든지 남남 갈등은 보면 보편성도 있지만 특수성도 잘 생각해야 돼요. 요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은 특수해요. 많이 특수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그냥 지나치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 보편적인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잘 조화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파악하는데 어떤 중요한 문제를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익. 여성의 복지라든지, 그 다음에 성평등, 계급을 중시하는 이익, 나한테 이익,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의 통일 담론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민족적인 문제, 가치의 문제, 이익적인 것, 여성 복지라든지 성평등, 계급 중시라는 이런 것들 있어요. 분단의 역사, 참 많이 고통을 주죠. 우리가 분단을 해서 여성에게 주는 고통이 있고, 역사적인 경험도 있죠. 뭐냐면, 위안부 문제, 성노예 문제 같은 경우도 희생을 많이 강요되었죠. 남북 여성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특수성. 여성들로 하여금 민족 문제의 심각성이 나타난 경우도 있다. 한반도의 특수성이죠. 여성들에게 더 피해를 가게 하는 이런 가능성이 높아요. 여성과 아동들에게. 민족 담론과 페미니즘 충돌 가능성이 있으나 결국은 민족 문제 해소로부터 페미니즘의 안정화를 이뤘다. 페미니즘이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페미니즘이 이제 충돌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잘 조율할 수 있는 게 여성의 역할이다. 여성 통일 운동하는 분들이 나한테도 이제 요구를 해요. 더 박 선생님은 좀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쉬운 건 아니지만 열심히 담론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 평화, 보편성, 세계 중시. 그러니까 화해 협력을 하려는 사람은 평화를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평화. 평화가 아주 나쁜 평화도 아주 좋은 전쟁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 평화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평화를 유지하려면 전쟁을 준비하고 그것도 맞는 말이야.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평화는 뭐 조선시대가 조선이 말기에 영세중립국을 주장했지만 영세중립국으로 인정했네요. 일본하고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중일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니 중일전쟁이 아니라 청일전쟁이. 청나라하고 일본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청일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났어요. 한반도. 그러니까 평화는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평화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여기서 이제 갈등을 많이 하죠. 평화는 뭐 준비하는 보편성, 세계 중시. 평화, 전쟁 반대, 종전선언. 전쟁을 반대하고 종전선언. 종전선언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주는 윤석열 정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근데 쉽진 않겠죠. 근데 휴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지금 휴전이 지금 종전으로 바뀌어야 좀 이제 틈이 나는데 이래서 이제 종전선언에서 더 이제 간 게 뭐냐? 평화선언이야. 평화선언. 평화협정. 근데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뭐 많은 나라들이 뭐 전쟁을 이런 경우도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쳐들어왔잖아요. 이런 걸 보고 뭐 평화협정은 종이짝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그 평화를 지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 평화를 지켜주는 그 조건은 뭡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보력이에요. 안보력. 안보력이 있으면 함부로 못하죠. 남북 간의 안보력은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종전선언을 했다 그래서 북한이 그것을 위반할 수는 있어도 그걸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남북 간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갈등 사례가 일방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배우죠. 북한도 그렇게 배워요. 남쪽이 쳐들어와서 뭐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한 예로 보면 6.25 전쟁 얘기도 일요일 날 새벽 4시에 일어났다 하는데 그 6.25 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도, 49년도 이럴 때는 매일 전투가 이루어졌어요. 큰 전투, 조그만 전투, 휴전선 군반을 해서 매일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내부에서 보면
그 유명한 빨치산, 빨치산, 빨치산이라는 사람들이 지리산에서 숨어서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출범했던 대한민국은 매우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전투도 가담해야 되고 또 지리산에서 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쟁으로 우리 불사하겠다. 전쟁 수행할 능력이 있다. 우리가 전쟁 나면 뭐 평양에서 점심 먹고 뭐 해주에서 점심 먹고 평양에서 저녁 먹는다. 뭐 이런 얘기로 할 정도로 뭐 세게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어. 근데 사실 우리가 전쟁 수행할 능력이 없었고 그 당시 미국은 한반도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선언을 해요. 미국이 지켜야 할 땅은 일본, 필리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만하고 한국이 빠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산주의 국가, 특히 북한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한국을 쳐들어가도 남쪽을 쳐들어가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들어오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갖고 미국이 이제 전쟁을 수행하려고 북한을이나 이런 선전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어떤 세계도 중시해야 되고 이러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성을 가지려면 준법적인 시민의식도 중요하고요. 다문화적 감수도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 여성적인 상황에서 여성주의적인 상황에서 다문화적 감수성을 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어딜 가나 뭐 사람 사는 곳이에요. 어딜 가나 뭐 그런 데서도 살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있는 다문화 구성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수성도 강화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 이탈 주민 이런 분들도 사실 잘 적응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더 자살률도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높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사고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게 필요하고요. 들어갔나?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잘 실천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넘겨줄래? 네. 그래서 여성운동의 중요한 점이 뭐냐? 피스존. 대문제 피스존이 있는데 이 피스존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평화, 통일의 긍정성을 통한 운동을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대무제에서는 남북 간에 엄청난 그 155마일인가요? 이런 그 남북 그 간에 이런 상황에서 양쪽으로 4km씩 2km인가? 4km 해가지고 그 내부에는 비무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무장. 근데 비무장으로 만들었는데 2km인가 봐요. 2km 만들어놨는데 남북 간에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 내부에다가 중화기 무기를 막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에 비무장이 아니야. 무장됐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상당히 지켜지지 않아서 2018년인가 19년에 남북 군사협정을 맺어서 그 중화기 무기를 다 빼자. 그래가지고 상징적으로 몇 군데 하살고지인가요? 거기 고지에 이제 감당하는 장성들이 만났어. 그래서 북한에서도 오고 남한에서 와서 근데 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쇼가 계속되면 그냥 일상적인 운동이 되는 거야.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남북 정상이 만나서 쇼한다 그러는데 그런 게 모여서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상황들이 이렇게 뭐 좋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일상적인 뭐 선수가 만나가지고 뭐 사는 거,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죠. 스포츠 선수끼리. 옛날에 우리나라도 중국에 있는 탁구 선수하고 한국에 있는 탁구 선수가 서로 국경을 넘는 사랑을 해서 아주 화제가 된 경우가 있어요. 남북 간에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남북 간의 관계를 조성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삶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삶의 영역으로. 대무제 그 피스존을 중심으로 하여 여성 통일 운동을 이제 제안을 하는데 뭐냐 하면 비무장지대에 진짜 병력을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빼자. 그래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 판문점 선언에서 비무장지대의 어떤 평화지대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대를.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화지대화는 어떻게 시도를 할까? 평화경제 중심주로 가능하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크게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어떤 평화지대 중심지로 만들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심도 있게 생각하고 이게 다 또 보면 대무제 여러 관리들이 미국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좀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의 어떤 유엔군이죠, 유엔군.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남북 갈등이 확대되면 북미 갈등, 동북 갈등이 됩니다. 이걸 타고 그래서 또 이 북한이 비핵화하지는 종전선언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기 전에 종전선언은 없다는 인식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면 최소한 20년의 세월이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북한이 20년 동안 할 동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휴전 상태로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는 조짐이 보이거나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들로 해서 종전선언을 해야지 그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선언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보면 북한과의 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쟁동에도 대화를 하듯이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여성 통일 운동을 전개하는 데서 남북 대화를 좀 하라 이렇게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DMZ에서 평화지대화를 만든다는 이러한 운동한다 보면 피스존을 만들려면 그런 운동도 필요하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유지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운동을 제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북한의 어떤 핵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북한이 핵무장이나 미사일을 자꾸 쏘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실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무척 어렵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북한의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고 북한은 이 무기도 만들지만 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한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대문제 평화적 이용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14년 만에 또 연결 통로도 만들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안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북한에 이용당한다. 이러한 인식도 많이 버려야 돼요. 늘 한국과 미국은 북한한테 이용당한다는 이렇게 보수적인 시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평화적인 운동이 적극적인 통일운동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안보운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평화지대에 소극적 의미, 적극적 의미가 있는데 소극적 의미는 전쟁을 갈등을 막는 거고요. 적극적인 의미는 충돌 가능한 지역에서 평화 회복, 유지, 확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면 베트남에서도 17도선이 있었어요. 그걸 기억을 상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르네스 반트라 그래가지고 독일 말로 하면 녹색 지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철조망이 있었던 독일 그 지역의 기억하고 생태를 이제 상징해가지고 우리는 이 한반도의 대무제에서 기억도 하고 생태도 그러니까 세계의 최고로 오래된 공원이죠. 사람이 잘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평화를 상징한다.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잘 이용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잘 이루어지려면 여성들이 강하게, 강력하게 이것들을 주장하면서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대무제 규범적인 문제의 해결 과정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유엔이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받아야 된다. 모든 책임은 유엔 연합 사령관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거다. 자연보호 보전법 이러한 자연환경 보전법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평화지대의 조성과 발전 기본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평화지대를 육성하고 이용하는데
어떤 평화적 발전을 추진하고 법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평화적 이용을 하려면 또 우리나라도 하고 있지만 저기 보면 하천, 남북한이 지금 있는 하천이 임진강이에요. 임진강. 독일은 엘베강이 있었는데 이러한 강처럼 남북한은 임진강이 있는데 임진강에서 우리나라 그 전문가하고 북한의 어업 전문가가 모여가지고 그 수질이라든지 어류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공동용 관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남북한이 서로 같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임진강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파악하는 이러한 운동. 그러면서 하천의 어떤 범람도 막고 단계적으로 하천의 어떤 생태계를 유지하는 이런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여성 통일 운동에서 제안할 필요가 있다. 여성 학자들, 여성의 어류학자라든지 하천 관리 학자들이 모여서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만들면은 이제 상황들을 만들면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 통일 운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생태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점을 두고요. 방제, 전염병, 하천 오염 이것도 필요하죠. 수자력 협력, 그 다음에 관광, 내륙 협력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통일 이전에는 엘베강이라는 데,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게 자연보호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독일이 주도하면서 동독과 타협해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 지금 산림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큰 문제죠. 북한이 비가 오면 그냥 막 홍수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산림이 안 좋아서. 근데 요새 그 북한에서 그 산림을 많이 조성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 지금 홍수 나는 일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내에서도 홍수로 인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많이 무던히 애를 쓴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뢰협력 같은 경우도 그래서 비무장지대에 엄청 380만 발이라는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제거를 한다. 제거를 해서 이 지뢰지대를 제거해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남북 관계를 조성하고 이런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판문점과 개성, 국제평화지대를 조성하는데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개성공단 이런 게 이제 지속되지 않았죠. 평화의 상징인 이런 데, 그 다음에 대성동이라든지 이런 마을들, 북한 기정동 마을, 이를 잇는 삼각형 구간을 이렇게 잘 활용해야 되는데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계속 추진해야 되겠죠. 여성 피스존 운동에서 한번 할 수 있는 운동이겠죠.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그냥 나버려 두면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좋은 운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되면 이런 것들도 제안해가지고 영부인도 이제 새로 이제 바뀌니까 이런 거 영부인도 해가지고 이걸 전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성 통일 운동은 비핵화라든지 이런 동시에 남북 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존중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핵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역동적으로 전개해야 돼요. 여기도 했지만 폐기를 해도 20년이 걸려요. 완전히 20년 동안 그럼 폐기한 후에 대화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비핵화되면 뭘 하겠다. 그럼 20년 동안 기다렸다가 하겠다는 얘기잖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좀 핵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이렇게 어떤 유연성을 보이면 그때부터 해야를 하면서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죠. 통일한국을 위해서 여성들과 종교계 이런 연대가 필요하고요. 피스로드, 그러니까 휴전선 근처에 있는 이런 DMZ를 어떤 평화로로 만들어서 이런 활동들도 하고요. 그래서 민족의 수건 통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합은 결국은 굳건한 평화의식, 안보의식 이런 데서 조성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일의지하고 통일의식, 대북은 빼도 안보 태세가 강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 중요하죠. 이런 과정을 잘 만들어내야 됩니다. 의지도 중요하고 의식도 중요합니다. 근데 점점 이런 게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운동을 하는, 통일운동을 하는 이런 단체에서는 이러한 의식과 이러한 사항들을 잘 검토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남남 갈등 극복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남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 지나치게 불신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보수는 보수대로의 어떤 나라 사랑도 하고 진보는 진보대로 나라 사랑한다는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내부가 일상적으로 피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 스스로 피곤하게 하지 않으려면 이런 평화를 잘 인식하고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어떤 대북 간에 있어서도 면밀히 파악하고 그래서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지나치게 서로 감정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은 국가 발전뿐만 아니라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도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일상적인 그 행복감이 있어야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발전시켜 나가야죠. 그래서 갈등을 극복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갈등 극복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통합의 중요한 방침이죠. 그다음에 평화가 보수와 진보만의 노력이 아니라 북한과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통일교육도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 체제로 보는 이러한 판례가 있는데 또 국가보안법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북한 통일교육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갈등 극복을 위해서 평화통일교육, 안보교육에 있어서 이걸 벗어나서 통합을 추진하는 교육을 만들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년, 22년 이후에 노력들이 계속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포용할 수 있는, 서로의 입장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협력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적대감을 줄이고, 그래서 여성적인 배려와 이 통합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현실적인 좌우의 대립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보면 안 돼요. 다 북한을 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야. 북한은 여기 안에 다 걸려 있어요. 자가 보는 북한, 우가 보는 북한 다 같은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가 보는 북한은 북한이 아닐 거야. 우가 보는 북한은 북한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가 보는 북한, 우가 보는 북한은 다 북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고요. 평화, 안보, 통일을 갖추어서 우리가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국민 통합을 해야 돼. 제일 문제가 국민 통합이에요. 시민들이 설득될 수 있고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갈등을 잘 인식해야 돼요. 갈등도 어떤 갈등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는 건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그 북한에서도. 그래서 서로 대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자기주장 중요해요. 객관적인 자기주장, 창의적인 사고 이게 필요합니다. 위기 시에는 더하죠. 이런 주장과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바람직한 평화통일 논의가 지향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갈등을 근본적인 원인은 전쟁의 경험과 상호불신이에요. 이제 갈등이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특히 아까 안보 얘기도 했지만 외교도 중요해요. 북한, 한국, 일본 이 관계를 잘 파악해 봐야 되고 우리가 자기만의 대북관을 생각하지 말고 상호 이해하는 이 상호 이해적인 여성성을 강화하면 남북 문제라든지 남남 갈등 문제는 조금씩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여성 평화 운동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핵과 안보 같은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인식하는 데 있어서도 북한을 인식하는 데도 지나치게 정치 군사 문제에만 생각하지 말고 북한 사회 이해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안보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안보도 있고요. 인간 안보도 있고 국가 안보도 있고 국제 안보의 중요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대통령 그 후보들의 연설에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 보면 외교력의 어떤 부재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러니까 직접 그냥 전쟁으로 어떻게 해결하려는 이러한 의지가 이렇게 분출돼 나온 거죠. 그것보다는 어떤 외교적인 측면, 그다음에 안보적인 측면에서 평화 통일 교육의 어떤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은 평화 안보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들이 이제 되는데 이런 것들도 극복해야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생하는 안보, 생태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인권 안보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성 통일 운동의 어떤 큰 전기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그 문제라든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내부의 어떤 노력들을 보이는 것,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의 구성원이고 그 구성원에서 평안한 일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성적인 관점에서 여성복지, 생명운동적 차원에서 미래적 관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려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통일도, 통일교육이나 통일운동도 그러한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남북관계, 성평등한 한반도를 위해서 여성의 요구를 제한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젠더의 정의가 구현돼야 된다. 성인지가 강화되고. 그래서 뭐 여성가족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갈등적인 요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걸 수습할 수 있는 이러한 통합적인 요인이 새로운 정부에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방적이지 않고 됐으면 좋겠어요. 여성과 시민단체가 참여가 다자적으로 운영되고 성인지 관점도 중요하고 취약층에 있는 여성 보호라든지 역량을 위한 사업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적인 주장뿐만 아니라 남녀의 주장, 갈등, 젠더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정선돼서 우리가 좀 지나치게 평화와 평화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좌우이념과 젠더의식이나 대북인식은 잘 정선되고 제거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남북관계, 이제 새로운 남북관계가 되려면 한반도를 구성해야 되는데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어요, 북한은. 근데 지금은 더더욱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민족이 아니야, 이제 국가를 강조하고 있고 인민대중 제일주의, 인민을 중심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면에서 보면 우리 주장하고 많이 이제 더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뚫고 나가려면 여성 평화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기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통일은 여성 평화 운동에서 출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관심을 두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하나는 뭐냐 하면 과거에 3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의 사례가 있는데 남북관계는 진보 정권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차기 보수 정부가 출범하는데 그죠? 윤석열 정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정부가 될지 모르지만 명칭이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남북관계는 조금은 좀 지금 상태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지금 남북이 지금 관계가 지금 좋지 않은 관계예요. 진보 정부가 세우더라도 풀기 쉽진 않아요. 근데 보수 정부는 좀 강한 좀 정책을 쓰겠다. 강경 정책을 쓰겠다. 북한이 보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이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강하게 접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정부가 세워지면 그럼 출범할 때 또 부드러움과 강함을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 보수 정부가 지나치게 강경하지는 않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좀 이제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박근혜 정부는 조금 이제 덜 했던 경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에서 이제 좀 강경하죠. 진보 정부보다는 대북 인식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강경한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또 의미이기 때문에 전망은 그렇게 북한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우리 정부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수 정부가 갖고 있는 장점은 안정감이라 할까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것이 꼭 안보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또 지나치게 팽배돼 있으면 또 국지전이 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천안함 사건이나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강한 대북 어떤 억제력을 이제 하다 보면 북한이 또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국지전적인 요소가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강한 거보다는 이제 부드러운 어떤 그 강경한 거보단 어떤 연성적인 이러한 그 안보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 안보 의식 이런 것들을 좀 잘 다시 점검하는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남북 사이의 남남 갈등이 크게 치워져 많은 사회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게 뭐 총선이나 대선이나 다 이래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경우 언론들이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 언론들이 너무 그냥 오염돼 있어가지고 참 문제예요. 가슴이 아파요. 너무 그냥 좀 이게 끌고 가려는 대중들을 끌고 가려는 그다음에 거기에 또 개인 또 블로거들이 있죠. 참 대단히 그냥 아주 그냥 나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만 보게 되면 결국은 편향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다. 특히 남녀 갈등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극복할 가질. 이거는 뭐 자정적인 능력을 개별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정적인 능력.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뭐 남녀 갈등을 고조시키는 이러한 시선들, 이러한 행동들은 좀 스스로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20대, 30세대의 남녀 간의 대선 투표형에서 보여줬듯이 여성은 보수, 남성은 보수, 여성은 진보를 지지했다는 것이 뚜렷이 특징을 보여줬고, 그렇죠? 보여줬는데 뭐 극복되겠죠. 이거는 뭐 통합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또 생각처럼 남성은 보수 아닐 수도 있어요. 여성들도 진보적인 것보다 보수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요번만큼은 이제 뚜렷해졌는데 희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희석되려면 남남 갈등이라든지 남북 갈등이 좀 완화돼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시민단체의 편견도 존재하는데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북한 스스로 만들어 놓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또 바라보는 관점이 북한은 늘 이럴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민단체들도 이제 우익과 좌익의 시민단체가 있는데 이것도 시민단체들도 사실 자제할 건 자제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여성단체가 극복할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단체의 특유점은 여성성을 갖는 거죠. 배려, 그 다음에 관심, 그 다음에 우리가 놓치는 거, 남북의 아주 강경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 평화나 통일 이런 것도 있지만 여성의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뭐 평화조언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지금 관광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이 지금 막혀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우회적인 방법 찾기 이런 것들도 있고 이산가족 문제 같은 경우 여성단체가 또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뭐 나이가 뭐 연령이 한 80 이상 되는 이산가족은 한번 뭐 만나자. 연세가 많으시니까 90세, 뭐 정적하면 90세. 90세에 해당되는 분들은 좀 어느 공간에서 뭐 통일각이라든지 이런 센터라든지 뭐 판문점에 많은 그런 데서 한번 꼭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2박 3일이나 3박 90이 넘는 연로하신 분, 남한 가족을 보고 싶어하는 북한 90세 넘는 분, 또 북한 가족을 보고 싶어하는 남한의 90세 넘는 분, 이런 분들은 뭐 좀 이렇게 방법을 찾게 하는 이러한 운동도 전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예, 질문에 답했고요. 우리 선생님들 그 장시간 동안 여성 통일한국의 비전과 여성 평화운동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실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통일운동은. 그 다음에 뭐 남북을 가로막는 거는 정부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남북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이제 세워지고 이제 5월 9일인가요? 5월 9일 있으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또 한번 신뢰도 갖고 정부도 또한 보수적인 정부지만 진보적인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시선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정부가
좀 이렇게 포용적이야 국가에 있는 국민들이 더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일운동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정부의 각오라든지 어떤 그 노력,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워지는 윤석열 정부가 다양한 그 세력들이 모여진 정부예요. 따지고 보면 다양해요. 그다지 뭐 보수라고 할 수는 없는 아주 다양한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정부이기 때문에 뭐 근원은 보수지만 그래서 좀 없지 않아 기대하는 바는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질지 현실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중요한 것은 그 리더의 그 각오라든지 관심 이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통일한국의 비전과 한국 여성 평화운동 재미있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잘 생각하면서 미래를 잘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